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안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을 때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네요. 그렇죠. 상품권은 거래처 접대용으로도 구매하고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 등으로 지급을 많이 하는 형태인데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상품권을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관련해서 돈을 쓰실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시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시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 영수증을 챙겨오시죠.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구매할 때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챙겨오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상품권을 구매 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표님들에게 상품권 구입 시 반드시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대표님들에게 상품권은 꼭 카드 결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저희는 현재 명절이 되면 직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무실도 선물 세트 대신에 상품권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모든 선물은 현금이 좋습니다. 이번 명절부터 바꿔봐야겠어요. 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 드리는 상품권은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 처리가 그냥 되지는 않고 상품권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근로소득에는 과세로 규정되는 항목과 비과세로 규정되는 항목 이렇게 나뉘는데요. 아쉽게도 명절 상여는 과세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만큼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받는 기분 좋은 상여인데 이것까지 세금으로 들고 간다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나라 법을 좀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명절에는 거래처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시면서 상품권을 거래처 선물로 드리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대표님들이 거래처 선물로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당연히 접대한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반드시 회사 카드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고 장부에 처리할 때는 이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 다음 질문은 대표자님이 아닌 실무자님이 해주신 질문 같네요. 저는 회계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다수의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접대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상품권을 뿌리는 경우는 대부분 판매를 축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 선전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분할 때는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접대비는 한도 규정을 두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광고 선전비는 한도 규정이 따로 없어 금액 전체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접대비임에도 의도적으로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접대비냐, 광고 선전비냐 이 구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다면 광고 선전비, 특정 고객에게 지급을 한다면 접대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질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질의인데요. 기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잠재 고객이나 보험 만료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 공시 없이 특정 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렇듯 광고 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는 회사별 각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에 더 가까운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실무자님이 두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상품권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자주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라고 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때 그 용도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일지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일지에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구매일자, 구매수량, 지급일자, 지급대상장, 지급수량 등 내용은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상품권 입증 책임을 사업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도 받지 못하고 대표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조할 점이 상품권 관리대장입니다. 꼭 별도로 챙기셔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도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정훈 세무사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